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 노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실은 남북 전쟁이 있고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 흑인이 핍박을 받고 백인들이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였는데, 흑인들이 이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백인들이 중국 천안문처럼 이제 총을 쏴 붙인다고. 지금도 약간 미국에서 그런 갈등 조짐이 좀 있긴 한데요, 유색인종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막 하니까 사람만 죽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른이 넘은 할아버지가 이제 앉아가지고 좀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기타를 꺼내서 노래를 불렀어요. We shall overcome은 우리는 누군가 만들어서 극복할 수 있다. shall은 하느님이 전지전능한 어떤 절대자가 shall을 만든다는 것이, will이 의지가 아니라 하늘이 해주는 거예요. overcome, 극복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설설 따라하기 시작을 했어. 전원이 몇십만이 노래를 같이 부른 거예요. 노래가 간단해요. We shall overcome. 시작.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그래서 존 마일스라는 사람이 이걸 노래를 불러서 아주 세계적인 명 가수가 됐어요. 특히 이제 저기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유신 시대 때 누가 왔어요? 김민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실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앞에 한번 보시면 신촌 콘서트를 시작하며라는 걸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칼에서 6년, LG에서 2년, 롯데 만드는 일 4년, 롯데 오리지널 만들었어요. 이렇게 13년 정도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1988년도 이벤트 연구회를 만들고 89년에 이벤트 개발원을 만들어 이벤트 스쿨을 열어서 이 땅에 이벤트 돌풍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31년 전에. 그 전에 이벤트라는 말 아무도 쓰지 않았어요. 조이 콘서트, 두란, 리차드 코레즈만, 데이비드 카프트, 마이클 잭슨 등 해서 89년부터 97년까지 240건 이벤트를 했어요. IMF가 터져서 제가 이벤트를 중단했습니다. 서울이든 여기에 관광대학원, 부산예술대학 이벤트과를 만들고 교수를 하다가 10년 전에 대학을 그만두고 건달로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004년에 건강가정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건강가정 기본법을 만들고 제 친구 김충환이 다문화가족 기업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는 1년 전에 제가 문화를 새로 개혁한다는 뜻으로 신촌 문화학교 오픈을 했어요. 그 5일 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중단이 돼서 사이버 대학을 만드는 중에 우리 그러지 말고 좀 편하게 만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인생 학교를 해서 12번을 해가지고 200명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10명을 수료를 시켜서 1박 2일로 포항에 그 허화평시 고향의 봉주화 마을에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3회 공연을 하고 오늘부터는 신촌 콘서트로 환원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신문화의 개척지 이곳에서 새로운
K-팝의 스타도 만들고, 그다음에 종교계, 교육계 스타도 만들고, 정치의 스타도 만드는 그런 모퉁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는 나중에 실은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유력한 우리 김선동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김선동 의원은 그냥 넘어가기 위해서 원주에서 태어나셔서 서울에서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아주 막 강적인 도봉구 한전이 옛날에 그 DJ 패거리들이 했던 유인텔 지역에서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당당히 유인텔을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은 이제 저분이 토끼띠인데 거기 도봉산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에서 거기 토끼를 만들고 사모님도 토끼띠에 그동안 일하면서 차분히 성당에서 서울시 시당위원장도 하고 어려운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맡으셨다가 이번에 오랫동안 준비한 뜻이 있어서 서울시장을 하시려고 나오셨어요. 저기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훌륭하신 그 김선동 국민의당 사무총장 큰 박수 한번 쳐주시고 제가 보니까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여와 야로 볼 때는 이번에는 야당이 돼야 된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첫 번째 이유는 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여당은 현재 민주당은 사고 지역에서는 후보를 안 내겠다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당원이. 그 낸다는 건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저 얼마나 거짓말을 맞지 했어요. 두 번째는 서울시장은 야당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도 아니고 엘구전 그 야당의 초선의원도 아닙니다. 서울시장이 야당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현명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서울시장 주호순이 야당 때 됐고 보건이 야당 때 됐고 이명박도 야당 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했어요? 오세훈도 야당 때 됐다가 여당 되니까 뭐 검증한다고 그만뒀고 최근에 죽은 박원순 씨는 야당 때 됐다가 여당이 되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 시민은 야당을 선호한다는 것이죠. 최근 여론조사에서 부산하고 서울은 야당이 유리하다고 나왔어요. 이 연세를 몰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김선동 의원 잘 모를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몰라요. 또 나경원 잘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영세나 이런 사람들이 뭐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 국민의당인가요? 국민의힘 입장엔 국회의원 수가 적어서 국회의원이 빠져나가면 망해요, 나라가.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안 됩니다. 다행히 우리 김선동 의원은 부정선거로 이번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좀 이따 지난번에 같이 간 김충환 의원도 같이 하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 밀어주면 되니까 여러 사람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어저께도 이명수 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더니 한번 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이 자리는 후보자로서 국회의원 온 자리가 아니라 동일한 입장으로 왔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부터 15번의 콘서트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을 후보로 추천해서 당에서 공천받도록 하려고 합니다. 모든 플랜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플랜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모든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이런 꿈은 우리 지난번에 봉자말 같은 분들 제 뜻을 아시죠? 예. 오늘 아주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몇 분 소개하고 곧바로 우리 제 형님 오시라고 했는데 장수팔 고춘자의 친아들이면서 현재 만당가로 대학 교수로 또 가수로 활동하는 우리 광팔이 형이라고 우리 상광팔 형님 모시고 스테이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귀한 분 한두 분 소개하겠는데 제 친구이자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저분은 바로 이 옆에 연세대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성모도에 승영중학교라고 하는 대단히 좋은 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경쟁률이 성모도에 4대 5대 1대 아무나 못 들어가. 세 가지를 가르치면 첫 번째는 하느님 사랑을 가르쳐. 두 번째는 모두한테 그 승리와 영광이 승영중학교예요. 전원한테 영어로 교육을 해. 그리고 전부 다 태권도를 가르쳐. 그리고 전원 다 악기를 다루는 공연단입니다. 우리 승영중학교 이사장이시고 목사이시며 또 노년신문의 대표이신 우리 노 사장님으로서 잠깐 서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슬자씨 잠깐 오셔서 이 신문 좀 나가주세요. 우리 공장 왔는데요. 우리 노 사장님 만드는 신문이니까 여러분 두 분씩 홍보 좀 해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저한테나 연락을 주시고 이메일을 시켜보시고 하면 기사를 다 여러분에게 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사업, 여러분은 좋은 일.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는 저랑 아주 친한 김호일 의원이 마산에 국회의원 퇴근하신 분인데 그분 목회하시는 분인데 대한노인회 회장이 되셨어요. 대한노인회 만드는데 우리 노 대표님이 큰 역할을 했어요. 요거를 취하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신데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제가 카알 LG 롯데에 있다가 이벤트 스쿨을 만들었어요. 그때 매일경제 문화부장을 하셨는데 기사를 잘 다뤄주셨어요. 그리고 매일경제 편집국장을 아주 그대로 계속 저하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원일 국장님 오셨습니다. 매일경제 여러분 광주 욕하지 마세요. 광주 일보의 수제입니다. 광주를 바꿀 명인이시고 전라도 사람 경상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줘야 서울시장이 되니까 저 형님이 진접이라는 곳에서 신문사를 하고 계시고 오늘 귀한 분을 또 모시고 있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나중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일어서 사장 저 목포에서 왔어요. 우리 그 박수현 국회의원하고 이름이 뒤어서 박현수 사장 목포에서 왔어요. 새벽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가장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이고 제 모든 걸 전수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차렷. 지금으로부터 세상을 바꾸는 신천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의하는 생각하고 애국가로 이해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하늘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한민국 길이 보존하세.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우리 노재환 대표님하고 같이 ROTC를 했어요. 우리 저기 김선동 의원도 장교 출신이시긴 한데 그때 제가 아주 제일 힘든 수도기계화 사단에 강제구 중대장이 있던 거기 소대장으로 발전했는데 새벽마다 모이면 전날 살국대로 데려갑니다. 그 고지가 일기당천입니다. 일기당천 한 사람이 1000명씩 때려 잡자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에 한 20분 오셨는데 일기당천을 하겠습니다. 같이 일기당천! 일기당천! 자, 오늘 2만 명이 모인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님, 존경하는 우리 형님 장광팔 형님 여러분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앞으로 하십시오. 예초 회장하고 약속이 있어서 질문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조다로 후배님이 훌륭한 건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노지환 또 이렇게 아우님 또 그리고 김선동 아우님 오신 걸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기자 클럽에서 뭐 모임이 좀 있었는데 시간이 겹쳤어요. 그래서 좀 잠깐만 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제가 하는 일 잠깐 말씀드리려고 올라왔습니다. 예전서부터 뭐 온고 지신이라 해서 여기 어르신들도 좀 많이 계신데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거의 지금 30대 40대 그렇게 되시죠? 자제분들이.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기에 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과연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가? 그거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지금 기계 AI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똑같은 이론입니다. 그런 원고지신에서 저는 찾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화두가 뉴트로죠. 뉴트로. 뉴는 뭐예요? 새로운. 트로는 레트로, 복고. 옛 것에서 새 것을 찾아내면 거기에 바로 우리의 연세 드신 분들의 힘이 있고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계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젊은이들이 대신 해줄 수도 없는 게 바로 레트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트로를 못하고 뉴트로를 못하고 레트로로만 가면 복고로만 가면은 애들이 뭐라 하냐면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 틀딱이라고 그러고. 왜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우리는 옛 것을 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현대 사회에 맞춤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리모델링 하면은 바로 뉴트로가 됩니다. 그것은 외국인들도 쫓아올 수 없는 우리 한국만의 아주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한 생각에 옷도 지금 제가 뉴트로로 입고 왔어요. 이거 리오마이라고 해서 예전에 따블이라고 했죠. 양복 이렇게 해서 입고. 근데 이것을 만약에 정말 그냥 옛 것으로만 입으면 저 사람 꼰대구나 그래요. 그러나 현대적으로 조금 개량해서 양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은 만담하고 그리고 변사 역할을 해서 무성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 뉴트로의 사례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려자는 옵니다라는 무성영화가 있었습니다. 악극도 있었고 근데 그걸 그대로 하면은 옛날 거 그냥 베껴서 흉내내는 것밖에 안 돼요. 나훈아가 아니라 너훈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스토리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가 외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경성의대에 보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친구들이 와서 보면 엄마가 너무 창피하니까 우리 집 누구냐 물어보면 우리 집 식모다 가정부다 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집을 나가고 나물 장사를 하다가 시장에서 얼어 죽고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걸 그대로 하면 지금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꼰대라고 그러죠.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그거를 야구왕 신을 부르자는 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를 야구왕으로 키우는 유복자를 키우는 어머니, 이산가족의 어머니를 소재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성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유성영화와 무성영화의 차이는 뭐냐? 1927년도에 유성영화가 나오기 이전에는 1817년부터 리메르 형제에 의해서 프랑스에서 무성영화가 성행했습니다. 더빙 기술이 없었던 거죠. 필름에 목소리를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자막을 집어넣은 게 무성영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으로 슬기롭습니다. 자막을 넣는 대신에 변사가 라이브로다가 거기에 나오는 모든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오케스트라 피트죠. 실제 라이브로다가 아코디온 그리고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그 무성영화를 음악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예전이지만 상당히 뉴트로의 전범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영화를 찍으려면 영화를 찍을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요 제가. 그런데 무성영화는 제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성영화는 유성영화 때문에 없어져야지만 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바로 무성영화에서 우리가 지금 힘이 약한 우리가 바로 찾아야 될 보물 단지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피막골 같은 데를 지금 가보면 여러분들 생각나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거기 보면 열차집도 있었고 또 불고기집도 호남 불고기집도 있었고 골목을 쭉 연결되는 그 음식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허물어지고 르미에르라는 빌딩이 다 들었었죠. 그래서 청진동
해장국집도 들어가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뉴입니다. 근데 우리는 뉴트럴을 해야 되거든요. 레트로를 같이 혼합시켜야 됩니다. 피막골은 뭡니까? 양반들이, 가정자들이 말을 타고 가면서 물러 가라 그러면 서민들은 먼지를 마시면서 엎드려서 절을 엎드려 됐었잖아요.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말을 피해서 다니던 골목이 피막골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고 큰 빌딩을 지으려고 해서 그 피막골이 재생된 게 아닙니다. 복고된 게 아닙니다. 왜? 소프트웨어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은 지금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 길은, 우리가 중국을 이기고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장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길입니다. 아무리 지금 중국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 하고 미국이 제패한다 해도 우리의 전통 그러한 문화는 이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 경쟁을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 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옛날 것을 되살려서 하자. 그래서 제가 지금 야구왕 신을 부려자는 옵니다.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오늘 저도 방송기자클럽에서 그런 얘기도 좀 하고 또 시연도 좀 하고 그러려고 지금 오늘 일찍 아침에 우리 조다를 후배는 또 만약에 오라 그랬는데 안 오면 조상이 시끄러워요. 그래서 아침에 들렸다가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얘기나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여기 계시는 훌륭한 선생님께서 제 말에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다 알아들으실 거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셨던 평생 여지껏 지켜왔던 그런 그 스킬이나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재해석해서 포장을 해서 아주 누가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그러한 자기만의 영역을 개척한다면 하나도 나이가 들어도 지식이 좀 짧아도 학벌이 짧아도 힘이 없어도 결코 남한테 뒤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짧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봄날을 간다. 봄날을 간다. 당신의 옷도라는 노래가 히트하고 있고 봄날을 간다. 옛날 신파. 그거 하고 가야 돼. 네, 해야죠. 노래 해야죠. 저처럼 보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같이 해주세요. 아침에 갑자기 또 봄날은 벌써 갔는데 봄날은 온다는 할까요? 봄날은 온다. 근데 봄날은 간다는 우리나라 시인 1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시인이 꼽은 가장 아름다운 가사말 중에 봄날은 간다가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봄날은 간다는 1절, 2절, 3절까지 있는데 보통 1절하고 2절만 부르고 3절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왜 그러냐? 1절, 2절, 3절을 다 부르고 나면 4분이 돼요. 근데 노래는 2분 50초가 넘으면 방송에서 틀길 꺼려합니다. 왜냐면 세 곡을 틀어줘서 가수를 3명이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두 명밖에 못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려야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기계적인 재단에 의해서 가장 아름다운 시어인 봄날은 간다의 3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어느 시인 한 분은 4절을 지어서 지금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한번 봄날은 간다 쳐서 4절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아름다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하려니까 일단 봄날은 간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부르세요. 같이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연분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꽃구름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든 성황단길에 꽃이 피며 같이 웃고 꽃이 지며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소에 봄날은
간다. 근데 원래는 훨씬 더 잘 불러요. 예. 아코디언하고 기타하고 라이브로 하면 참 좋은데, 네. 좀 이제 라이브를. 근데 우리 장사익 선배가 저보러 그거 하지 말라고. 왜요? 그랬더니, 아이 사람아, 나도 먹고 살아야지. 왜 남하는 거를 쫓아서 하고. 검다른 간다는 원래 백설이 선생님의 원판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불효자는 옵니다도 마침 이게 저하고 같이 지금 이제 방송기자 클럽을 가기로 해가지고 그 야구왕 신불효자는 옵니다의 주연 배우가 오셨어요. 그 독고랑 배우 작가님 왔습니다. 네, 인사. 네, 그리고 연극 배우로 한 30년 연극 배우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네, 요즘 저하고 같이 만담도 해주시고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야구왕 신불효자는 옵니다는 영화의 주연 배우 겸 변사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제가 일단 처음에 보니까 오들이 될 뻔까지는 오들이 할 뻔까지는 아니고 오들이 될 뻔 좀 내가 아니고 네, 그리고 막 언변도 좋고 원래 그 미술 치유 쪽을 가천대 대해서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깊이 있는 배우고 그것이 영화에 나옵니다. 연기에 나옵니다. 한번 언제 기회 있을 때 이곳에서 우리 조다로 아우님하고 상의해서 야구왕 신불효자는 옵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절찬리에 변사 노릇을 하면서 노래도 하고 울고 웃고 하면서 영화는 한 20분밖에 안 돼요. 예술 영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먼저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페런티는 제가 온라인 3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형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요. 제가 형님하고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형님이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 인사동 네거리입니다. 그 자리가 MBC 빌딩이 있던 곳이네요. 거기다 형님을 생각했으면 아버님 동상을 제가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일이 꼭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끝까지 저는 예총 회장하고 점심 약속이 좀 홍보하실 텐데 같이 함께 해주신 우리 제가 형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우리 형 광팔이 형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배우님도 이번에 키트할 수 있도록 저 우리 에란 배우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려고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확하게 2007년에 제가 박근혜 캠프에 총괄 특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95년도에 유정복이라는 후배를 무소속으로 캠프에서 군수를 만들었거든요. 정치 그때는 돈을 한 1억씩 2억씩 받았는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돈을 안 줘요. 그래서 제가 그 캠프에서 이제 2007년도 도와주고 하다가 2012년에 대통령 만드는 걸 돕고 저는 이제 나왔어요. 그때 유정복이나 홍 의원이나 우리 김선동이 가장 큰 공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취임사를 하는 거 보고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국방이 빵점이야. 외교가 빵점이고 내치가 빵점이야. 그래서 제가 2013년 교대 일본 출구에서 강남 콘서트라는 걸 했어요. 거기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멤버를 한 100만 명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와가지고 전부 다단계 장사만 하는 거야. 이렇게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아차산으로 이사를 와서 고구려 제국이라는 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한류하려고. 근데 갑자기 박근혜 씨가 깜빵에 가는 거야. 그거 때려치고 회사 이름을 한국 콘텐츠 개발. 그때 한국 콘텐츠 진흥원 때문에 박 대통령이 들어가서 차은택이기 때문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이라고 하니까 법인을 못 만드는데 한국 콘텐츠 개발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고구려 제국 임페리얼 코리아를 한국 콘텐츠 개발로 바꿔서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500원 주식 100만 주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다 나눠드릴 수 있습니다. 50억은 그냥 금방 줄을 수 있는 돈이. 어쨌든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저는 우연히 여기 놀러 왔다가 이 교회 목사님한테 반해서 여기서 아지트를 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ROTC 후배가 운영하는 교회인데
본인은 아르티시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전라도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오늘 마침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몰래 얘기하는 건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당을 51년 다니면서 김선 치경님하고 노래운동하고 했는데 목사님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목사님을 제가 존경합니다. 우리 자리를 빌려준 훌륭한 이 김현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강남 콘서트 할 때는 보통 50명씩 60명씩 몰려왔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 인생학교 할 때도 보통 많이 오면 18, 20명 왔어요. 너무 많아. 14명이 가장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인생학교를 끝내고 오늘부터 신촌 콘서트를 합니다. 신촌 콘서트를 15번 하면 서울시장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을 서울시가 받쳐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은 국방을 해요. 국방. 두 번째 위교. 세 번째는 내치입니다. 서울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서울시 뺏기면 다 끝납니다. 북한 애들이 3일 만에 가고 그리고 전부 다 총 갖다 내놓고서 인구 비례에 의한 국민 투표하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울만 3일 만에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국방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서울입니다. 두 번째는 외교입니다. 외교는 흑룡강성을 알아야 돼요. 흑룡강성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했는데 이번에 강동에서 국회의원 구청장을 3번 하시고 서울시립대 교수도 하시고 한 분이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소개하려고 모시고 왔는데 김초환 의원님이 역사책을 쓰셨어요. 혹시 의원님 책 한 권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저는 반고나피를 만들고 일반인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책을 썼다고 해서 책을 제대로 썼을까? 반했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리더십을 길러주는 한국사라는 책인데 책장 살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이걸 읽으면 리더십이 되겠어. 여러분 리더가 누굽니까? 같이 한번 할까요? 칼, 북, 거울. 이걸 다루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인데 칼이 누굽니까?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 이걸 읽어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근세 갖고 뭐 김일성 얘기 갖고 쌈박질하고 있고 역사를 몰라요. 두 번째는 문화예술가 BTS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BTS가 서태지가 공부를 해야 되고 내 친구 이수만이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가르칠 거예요. 세 번째는 거울 대학교 총장 종교 지도자가 이걸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와서 한국사 이야기를 내가 이 책을 좀 팔아드리겠다 그랬거든요. 이따가 여러분 10권을 좀 이 15,000원짜리인데 10,000원씩 팔 때 이렇게 다 좀 사주셔야 예? 안 사면 제가 다 살게. 사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김 의원님 했더니 다 책당 전한다고. 그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저분이 명성교회를 다니시는데 거기 명성교회 운영하는 분들이 회의가 있고 또 어디 국회에 가신데 어디 가신다고요? 18대 국회. 그럼 김선도 의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셔야 돼. 좀 달라요? 어떻게 보면 둘이 라이벌 관계일 수도 있고 또 두 분이 서로 호해를 해서 예를 들어서 김초환 의원이 후보가 되면 김선동 의원님이 여기 서울시당 몰아줄 수 있고 김선동 의원님 후보가 되시면 김초환 의원님 선대본부장 맡으면 되잖아요. 제가 파일 다 키울 거거든요. 여기서 결정은 우리가 합니다. 얘가 되셨죠? 15번 해서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든다 고르면 돼요. 그 대신 제가 언론 플레이 할 겁니다. 언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홍보위원장 된 그 여자가 똑똑한 여자, 우리 딸내미 후배인데 10대 나온 친구. 또 저랑 또 합도 잘 맞아요. 제가 뱀띠인데 닭띠랑 아주 잘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정당도 다 움직일 겁니다. 제가 정당도 움직이고 우리까지 너무 약해요. 비밀인데 황교안 이런 사람도 데려와야 돼. 데려와서 지낼 때는 쓸 거니까
저 믿으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이룰 것입니다. 여기서 뭐라냐? 첫 번째는 K-팝의 스타를 만들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는 교육 지도자, 전문가를 육성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신촌학교가 옛날에 그 연세대학교,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홍익인간 홍익대학교가 있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문위원장이신 서종환 위원장님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그 임금이 도읍을 저쪽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쪽으로 해야 됐었다고. 그래서 이조가 망했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서종환 회장님께서 문자 왔어요. 두 분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그 약속을 드렸으니까 김충환 의원님께 잠깐 시간을 드려서 내가 생각하는 미래, 내가 생각하는 서울시, 내가 생각하는 정치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말씀을 듣도록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선도 의원 양해 좀 구해주시면 먼저 좀 시간. 저희 동갑내기 친구이자 강동에 와서 명지대 관광대학원 다닐 교수할 때 강동구청장을 해서 자문위원 하면서 친해졌어요. 아까 김선동 의원은 젊은 나이에 유인타는 거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충환 의원은 그때 당시 야당으로 여당의 거물인 이부영 의원을 치고, 만약 이부영 의원이 그때 당선이 됐으면 아마 당대표가 되니까 대통령이 됐을 것 같습니다. 하신 그런 저력을 갖고 있고 저하고 굉장히 차별합니다. 또 우리 지난번에 워크숍도 가셔서 그냥 돈까지 내셨는데 이 김창원 의원께 여기가 스타를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니까 적당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도록 김창원 의원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번 그 포항 공자마을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예.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감동이 있었고, 또 조다로 교수님에 대해서 평소에 동네에서 이게 친한 관계다 보니까 또 이게 잘 아는 부분도 있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날 여행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좋아하게 되고 또 존경하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굉장히 일정이 오늘 우리 바쁜 날이 돼가지고 오늘 좀 안 갈 수 있나 했더니 오늘 뭐 새로 출범 말하자면 신촌 인생학교에서 이제 말하자면 콘서트로. 응? 신촌 콘서트로 이렇게 바뀐다고 바뀌는 날 와서 인사해야지 지나가면 소용없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장촌국민학교 초등학교 비행산 꼭대기에 주차장에 없어 올려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여기 김선동 의원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당의 제일 아주 귀중한 보배입니다. 저는 김선동 의원님을 진심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귀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당 대표할 때 김선동 의원이 여기 비서실에 중책을 맡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뭐 그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박 대통령을 또 이렇게 그때 우리 당 대표니까 42번 선거를 해서 다 이겼으니까 정말 그때 훌륭하셨죠. 예. 그때 그 대통령을 만드는 주역 중에 아주 핵심 주역이 우리 이제 김선동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앞으로 한국의 역사에 이제 그 어른들 시대는 지나가고 본인의 시대가 이제 왔으니까 앞으로 잘할 것이고 또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인을 보면 막차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막차에 이제 온 거예요. 나이가 이제 68세가 됐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고 또 마침 제가 이제 이렇게 이번 국회의원 선거 사실 저도 이번 공천을 받았으면 저는 뭐 당선될 수 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그거를 했고
나중가 되어 있었지만 이 당이라고 하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좋은 사람보다는 필요한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점으로 가나 이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뭐 기회를 저의 기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기회가 생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사무엘이 이렇게 그 2세 아들들을 찾아갔을 때 좋은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보고 나서 이거밖에 없느냐? 아이고 자격 없는 막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오라. 그런 일이 성경에 있듯이 저 같은 말하자면 이렇게 또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활용해서 봉사할 게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뭐 김선동 의원님 되신다면 모든 것을 돕고 아주 전적으로 100% 이렇게 밀고 부시장이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건 되시고 또 다음 기회에 좋은 게 뵙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의원 잠깐만요. 가시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메시지를 보면 차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후 계획에 이거 한 장 좀 드리세요, 의원님께. 다음 계획에 뭐가 있냐면 11월 14일 토요일 동대역 4번 직진 고개 넘어 태권도장에서 서울 포스트 센터라는 걸 오픈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거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서울시를 만든 분이 있어요. 그 전에 시장님들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곽영훈 교수라고 있는데 43년생인데 홍성 선배예요. 이분은 경기고등학교를 나오고 미국에 가서 MIT를 나와서 MIT 교수를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모든 건설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도시 전철을 만들고 인천공항을 만들고 대전 엑스포도 하고 여수 엑스포도 만든 장인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모시고 가서 거기 지편 비전이라고 건물인데 거기 다 증거가 다 있는데요. 거기에 환경과 사람이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걸 저한테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제가 서울 퍼스트 센터로 바꾸고 콘서트를 하려고 그래서 참여 콘서트도 하고 희망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오셨던 김추한 의원님이나 김선동 의원님 모시고 또 여러 주자들 모시고 거기서 한판 벌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장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지하에는 남산 도장이라고 태권도 도장이 생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말부터 여러분에게 무료로 태권도 교육을 시켜드릴 겁니다. 실버 태권도를 그러니까 거기 무료로 공부하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할 거고요. 마침 제 동생이 오노견이라고 저보다 한 2살 어린데 작년에 그 충청대학에다 태권도과를 만든 후배인데 너 국기원장 나와봐라. 일주일 만에 국기원장 선거에서 한 표 차이로 졌습니다. 대전에다가 태권도 문화원을 크게 건립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큰 판을 벌릴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돈도 벌고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뭐 석방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야당이 누군가 하게 되면 서울시장이 되게 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1년짜리 서울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박원순이 죽을 거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할지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박영선 갖고 안 됩니다. 한국 사람 서울 사람 여자 싫어합니다. 나경원 안 됩니다. 남자 중에서 누가 하냐.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저는 유명한 거 만들어주면 돼요. 제가 보기엔 김선동 의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PR이 아닌 팩트를 얘기합니다. 저는 김선동 의원하고 일을 했습니다. 했고
도봉산 큰바위라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내외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를 다음 주에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이태희 목사 올 것입니다. 이태희 목사 밑에 홍준표도 집사이기 때문에 홍준표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김선동 의원님 말씀 짧은 스피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큰 박수 쳐줘야 돼. 우리 조다로 이사장님이십니까? 학부장님이십니까? 조다로님 곁에 있으면 늘 예상하지 못한 그런 프로그램에 접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꼭 한번 나와봐라.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한번 와봤더니 갑자기 뭐 20-30분 강연을 하라고 그러셔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줬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게 묘한 그런 그 인연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광 사실은 본명이 장광혁 선생님 우리 장광팔 선생님인데 제가 지인이었고 그걸 같이 오신 배우는 그래서 제가 여기 올 줄 몰랐는데 제 형수님이십니다. 형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쭉 이제 다음 3차, 4차, 5차 콘서트에 초대되시는 분들 제가 뵈니까 우리 박강수 총장님, 이태희 목사님 제가 다니는 작은 교회 저희 교회가 이태희 목사님의 제자 교회입니다. 이제 그 조그만 큰 정치하고 큰 교회 다니고 이런 거 온당치 못합니다 해서 소박하게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이름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런 인연들이 다 뭔가 여기가 제 주변 분들 그다음에 우리 또 민족사회가 선생님도 여기 와서 또 다시 인연을 또 제공하려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정말 좋은 시도고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DNA 정말 훌륭한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못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치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권력은 국가사회가 국민들을 통합하게 만들고 국가사회가 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치 권력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명령을 내리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잘하고 있는 국민들이 마스크 쓰고 얼마나 강하게 열심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게 자유와 통제 이런 것을 시행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의 자유라는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외국에서 보면 정부에서 마스크 써라 그러면 그거 안 하고 반대하고 집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자유라는 것이 소중한 건지 그리고 어떠한 정부도 국민을 통제하거나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여기서 문화 콘서트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중에 정말 소중한 것,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문화고 우리의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제가 해외 다닐 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외국에 나가서 사실 모든 그 주류 중에 교회 다니면서 술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모든 주류 중에 마른 안주, 젖은 안주, 국물 어떤 것이랑 함께 해도 조합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소주라는 좋은 술이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소주를 되게 우리 약속을 때는 아주 싼 적은 문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보면 우리 한국의 소주가 위스키 가격 똑같습니다. 위스키 가격으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가 우리 국민들의 흥, 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DNA 우리 국민들은 싸우자 그러면 무지장 잘 싸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끼리도 막 머리 터져나고 싸우고 치사하고 졸렬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DNA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잘 해보자 라고 하면 누구보다 잘하는 민족입니다. 저는 우리가 요새 한일 관계 그럴 때
그 역사를 아주 긍정적으로 좀 청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녀상 이건 제가 이거 정말 사견입니다만 소녀상 같은 거 해서 기억하고 이런 것도 정말 의미 있겠지만 저는 그 일본을 우리가 부끄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이 수군이를 이기듯이 우리가 더 잘나게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그들보다 정신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국가가 되면 일본을 미워하고 반성하라 그럴 이유조차가 지금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안 합니까? 왜 찌질하게 그 잘못된 역사 자꾸 되뇌고 없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는 정말 옛날에 찌질했던 나라였어. 악한 나라였어. 왜 그거 가르치려고 그럽니까? 우리 아이들 저희 세대는 브라질이랑 축구를 하면 처음에 5분 10분 돼가지고 처음에 막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주눅이 들어서 우리 선배들은 골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보면 별거 아니고 대등하게 뜁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브라질이고 뭐 만나면 지더라도 당당합니다. 그렇게 뛰는 세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역사도 이제는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워했던 기억들, 그 다음에 잘못했던 기억들,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다시는 우리가 일본에게 짓밟히지 않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나라를 튼튼히 하고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 해보고 싶다는 생각 들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그러는데 정말로 정치의 4.0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여기 오가더니 지난주죠. 지난주에 여기서 점심 때 조금 말씀드리고 국민대에 가서 제가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다 하고 끝났더니 우리 학생들이 국민의힘에 이렇게 훌륭한 국회의원이 있으면 진짜 몰랐다. 앞으로 의원님은 강연만 하고 다니십시오. 괜히 조직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가서 했던 말씀을 조금 줄여서 건너뛰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강연하면서 이제 우리 들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마음이 통하도록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 돼서 제가 국가 전략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400m 릴레이 경기가 있는데 당신이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장 잘 뛰는 선수인데 그럼 몇 번 주자를 할 거냐 1번, 2번, 3번, 4번 주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생들이 대답이 아주 정답이 나옵니다. 4번 주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번 주자 하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념상과 정확히 맞는 얘기다. 그런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면 2번으로 하겠다.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국가대표 감독들조차도 다 대략 4번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느냐? 우선 1번도 많이 나온 거 아닌데 1번은 그 잘 뛰는 사람이 자신을 충분히 발휘해야 되는데 정지된 상태에서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 실력은 그만큼 제 스피드가 날 때까지 발휘가 못하는 거죠. 그럼 1번 아닙니다. 그리고 4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잘 뛰는 사람 4번에 갖다 놓습니다. 잘 뛰는 사람끼리 뛰어서 1m, 2m 차이 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뛰는 사람을 2번쯤에 갖다 놔서 2번에서 쫙 벌려놓으면 상대팀들이 추격 의지를 잃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평범한 것에 보이지 않는 통찰력과 이런 것을 지도자가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바로 전략 얘기하면 학생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전략 얘기를 하나 더 했습니다. 딱 보니까 대학원생들 정치하겠다는 분들 많이 와 계시고 국민대학교 부학 포럼도 그랬는데 거기도 이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 드신 제 또래 경험 분명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한테 딱 보고 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 딱지라는 게 있어요. 딱지거든요. 요만한 종이에 20장의 딱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띄어서 가지고 서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는다 그러는데 글 많은 거, 글로
그다음에 별 많은 거, 뭐 그렇게 접어가지고 맞추면 자기가 배팅한 것만큼 주는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이었는데 딱 보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임이 없습니다. 상대방 딱지는 무조건 제 겁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 제가 상대방이 접었는데 10장 가서 읽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20장 갈 능력이 있으면 저 딱지가 이기는 겁니다. 20장 가서 잃었다. 40장 갈 능력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동네 딱지들을 다 휩쓸었습니다. 제가 제일 그때 그걸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했느냐? 우리 시골 말로 동포라는 걸 맺었습니다. 동포. 딱지가 제일 많은 친구하고 저하고 동포를 맺었습니다. 이말로 하면 펀드를 든든하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게임을 하니까 10원 내면 20장짜리 딱지도 사는데 10원 내면 저 50장 줬습니다. 우리 동네 친구들에게. 그래도 그 딱지는 곧 제 딱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한 달 정도 하고 나서 딱지가 들어온 다음에 친구를 해라. 이렇게 반응. 저는 제 딱지 다 동네에 남겨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될 재미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무슨 돈 욕심 내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배수의 법칙이라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 그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아직도 배수의 법칙이 그대로 통하는데요. 여기 뭐 목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런 말씀도 그렇지만 제가 정치를 하면서 이제 어디 상이 나지 않습니까? 집안이. 그럼 내려갈 때 좀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조금 제가 현금을 카드 안 되는 데 있으면 현금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사고 날지 모르니까. 가져가서 하는데 제가 뭐 고스톱 시작을 잘 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섰다고 이렇게 해보면 제가 사실 안 한다 그래요. 좋아하지도 않고. 하면 다 제 건데요. 왜 제 거냐? 제가 하라 그러면 그럽니다. 우선 생각하고 그럴 때, 형님들 뭐 얼마나 있길래 달라고 그러는지 한번 주머니 좀 봅시다 그러면 아주 순진하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갑을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그거 입고서 가만히 이러다 게 없어. 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상대방의 주머니 상태를 체크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제가 많이 가져간 놈이다. 알게 모르게 배수의 법칙으로 배팅하고 이런 거 다 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라면을 항상 그렇게 보여주고 그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묵찌바 하는데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묵찌바에 10번 하면 실수가 한 번 지지 10번 하면 10번 다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혹시 나중에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에도 미국, 중국, 일본이 다 국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사고 록펠러 재단의 주식을 절반을 일본이 사고 일본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미국의 전략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일본이 기어 올라오면 유조선 가는 골목 그것을 6개월만 틀어막으면 일본 경제는 곧 그냥 무너진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순간의 브루텔 요새 중국이랑 미국이 싸우잖아요. 그런 국가 전략이 미국한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미국이 거기 그 전략을 만드는 데 참여하는 한국분이 계십니다. 전략가가 숨어있는. 미국의 전략 중에 하나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막 도움을 시키는 겁니다. 도움을 시켜서 그만큼 올라온 다음에 많이 올라왔을 때 목줄을 탁 쥐어서 경제 수준을 끌어내리면 그러면 중국이 그만큼 잘 살다가 어려워지면 반체제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중국이 단민족 국가는 거리로 그래서 중국을 몇 덩어리로 나눠지게 하는 그런 아주 깊숙한 전략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후지모리가 패배 대통령이 됐을 때 후지모리 같은 수상이나 총리를 30명 만들면 일본이 세계를 지배한다. 옛날에 일본이 대범한 공영권 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현지에 있는 여자분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대학교 교육할 때까지 다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떤 전략이 있을까요? 저는 예를 들어서 막 일본 흉내만 낸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말 뭐 돈을 먹어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이렇게 운동하는데 외국 가면 조금만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러면 시민활동하러 금방 개원되고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지역구마다 보면 정치하겠다는 사람이 한 10여 명은 됩니다. 구청장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좀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좀 해외 내보내서 거기서 사람들 좀 기르고 나라의 미래를 좀 구성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왜 생각을 해볼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생각하는 심지어는 눈앞에 있는 통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것조차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당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저희 당 어떤 당이냐 남북 관계에 있어서 뭐 하는 얘기마다 냉전적으로 합니다. 그러니 한 발치도 미래 지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이래가지고 통일 한국 시대 한반도가 갑자기 총선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는 당입니다. 우리 근데 제가 동편제, 서편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저희 동편제 그런 사이에 우리 서편제, 우리 더불어민주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뭐라도 집어주려고 그러고 주려고 그러는 당 아닙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편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좋은 동포가 있는 그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당의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자들 정말 정성을 다해서 케어를 해야 된다. 지금 그분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랑 똑같이 자기가 개척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이 잘 왔다. 그리고 여기서 잘 지낸다. 그래야 이분들이 유사시의 통일의 전도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당에 생각 있는 몇몇 분들에게 이런 나는 얘기가 탈북하신 분들이라도 우리가 지금부터 뭐 우리가 토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2배, 4배 아니면 뭐 8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만을 우리가 챙긴다라는 우리 아젠다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북한 주민 당신들 전체에게는 우리가 통치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나 우리를 찾은 자유민주를 찾은 우리 동포는 우리가 이렇게 챙겼어 라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당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합니다. 저희 당이 인권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참 괜찮은 당입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약자와 소수자 어려운 것 이것을 잘 챙기면 저는 인권당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전체에서 우리 북한 쪽에 대한민국 한반도 절반의 인권을 포기하는 당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약자 소수자에서 보호한다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전체의 인권을 얘기하는 상대적 전략적 우위에 서로에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진심도 없고 전략도 없는 당인지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사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과 전략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서울도 여기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국 정도의 그런 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이 세계에서 똑같이 시위해야 된다는 그런 한심한 발상 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서울은 세계 5대 도시, 5번째 안에 드는 도시를 목표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도서울이라는 것은 그 나라 경쟁력의 총화입니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어디 뭐 순천, 대구, 광주 이거 다 보고 대한민국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외국 사람들이 오면 서울을 보고 이 나라를 판단합니다. 대한민국보다 서울이라는 게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제대로 발전할 때 대한민국이 그만큼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나머지 기업들도 선진국 나라의 기업이다, 선진국 나라의 제품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이 부산이나 인천이나 충청도나 지방의 것을 뺏어가면서 발전하는
그것이 아니면 됩니다. 그럴 영역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허구하는 거, 다른 거 좋은 일 할 거 하는데 꼭 서로 맞부딪히는 거, 갖고서 서울과 지방의 갈등 이 부분만 좀 갖다 붙여놓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좋은 일 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정치, 여야 간에 꼭 서로 입장이 다른 거, 그것만 갖고서 뒤따 싸웁니다. 이 깨달았지 많은 시간에 좋은 일 하기를 바쁘니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제가 핀란드에 가면 핀란드에 미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미래위원회 가면 미래 비전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게 상설위원회, 스탠딩 커미티로 있습니다. 그 미래위원회가 쌈박자를 틀리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도자가 나옵니다. 요번에 우리가 싸울 때 우리가 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먹어야 되니 뭐 향유장 7개를 가져와야 되니 그럴 때 제가 선거 떨어져서 제가 아주 그걸 쳐다보면서 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거 갖고 싸우느니 우리 당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미래위원회를 두자라고 제안하면서 그리고 여야의 몫은 합리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으면 더 근사했고 더 우리 정치의 발전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당의 사무총장 하면서 우리 당을 제가 12월까지 한 달만 더 일했으면 우리 당이 아마 엄청나게 변화했을 겁니다. 제가 사실은 16년 동안에 당사도 없던 당, 제가 당사 사냈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당사, 너희들 딱 하나가 당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당사가 보통 보면 다 너희들은 소유권이 분산되는 집합건물, 한 사람이 주인인 건물이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나와 있었는데 그게 주인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꼭 정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당사를 하는데 이 정부가 잘못해 나가면 손을 탈 수도 있습니다. 세무조사 한다 이런 거 저희들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통같이 보안도 지켜가면서 샀습니다. 돈이 있어서 산 거냐? 아닙니다. 우리는 국민 세금, 우리 당원들이 내는 당비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제가 근데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당사를 우리가 빌려서 임대료 갖고 우리가 담보대출 받은 이자를 내는 거하고 제가 해보니까 임대료가 더 비싼 겁니다. 그러면 경영 합리화 차원에서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쓰는 당이 경영 합리화 차원에 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480억짜리를 돈 한 푼 없이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는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야당이 당사 한 군데 모였어야 시너지가 나는데 여의도 의원회관에 여기저기 막 2층, 3층 그것도 여기저기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찾아와도 꼭 찾아가야 되는데 여기저기 어디 바뀌면서 당사는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연수원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책임당원이 32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당원 해야 된다. 지구당위원장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지역의 것만 자기가 모아오는 사람만 당원으로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 민선동으로 제가 고본거에서 이제 저도 10몇 년 했지만 그거 마련해 짜내기 하는 겁니다. 근데 발상을 바꿔서 지구당위원장들의 기득권 자기가 무슨 유사시에 경선을 하면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만들려고 그 내에서 자기들만 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제가 그걸 깨버렸습니다. 김선동에 예를 들어서 제 오늘 뭐 형수님도 왔습니다만 이종사촌 고종사촌들 다 내가 여기서 일하니까 니들 좀 당원 대달라고 더 좋은 당원들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동호회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데 있는 제 공장들한테 나름대로 신망이 있으니까 거기는 동료 선배들한테 우리 당원 좀 대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2만인 100만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제가 판단했고 이걸 깨버려서 그런 일을 하고만 그랬습니다. 그리고 봉사정당 하는 것도 당도 봉사정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그리고 지구당이 그리고 시도당이 봉사하는 것들 다 본인 스스로 입력할 수 있도록 당의 시스템 다 제가 개편해놓고 12월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당원 모집하는 것도 보통 시켜놓고 지구당위원장들 자기가 한 것처럼 하는데 일선 당원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일선 당원 이름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강요해서 애당시만큼 일을 했는가 이런 것을 다 기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시들 정말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의도하지 않게 연말쯤 아마 이게 서울시에 나갈 문제를 내가 감이 될까 그 정도 시점에서 판단을 방해를 해놓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빨라져서 이렇게 좀 실제로 운명적으로 이렇게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상 선언을 하고 뛰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좋은 경쟁력을 갖는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느냐 아니면 허명을 쫓아서 또 그러저러하게 그 사람 좋은 일을 시킬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많은 서울 시민들과 제 생각을 공유하면 저는 반드시 서울 시민들이 좋은 시장을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가 아니라 서울시장 찬스를 우리는 서울시 만들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말씀 정신 잡수고 여러분 말씀 들어보니까 좋죠. 저 사람이 성씨가 황금씨입니다. 대한민국 김씨가 제일 많아. 그죠? 저기 김해에서 출발해서 또 김할지까지 김씨가 굉장히 많잖아요. 옛날에 가락국도 있었고 삼국도 있고 우리 마누라도 김가입니다. 김씨만 해도 아마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공교롭게 두 분이 오셨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보기엔 김선동 의원이 이길 것 같은데 제가 그랬습니다. 김충환 의원한테 페어플레이해서 혹시 당신이 지게 되면 당신 불리하다. 왜냐하면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구당 위원장을 김선동 의원이 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게 되면 자기가 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콘서트에 앞으로 15번을 할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여기 서울시장 나왔던 우세훈, 그 다음에 지난번 전부 나왔던 김문수, 대통령 나왔던 황교안 다 데리고 올 것입니다. 여기 비밀리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42일 만에 저기 황교안을 당대표 만들 장본입니다. 저는 한 번도 허튼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첫 번째 김충환 의원은 한국사를 공부했어요. 저는 이분을 모시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이래갖고 서울시장 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서울시장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장을 하려면 문화를 모르면 안 됩니다. 아직도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옛날에 박정희라는 사람은 무에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다가 가공해서 장사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 벌 생각이 없어. 돈이 뭐가 되느냐면 중국계, 미국계 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인물과 이야기가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류예요. 한류 직불도 몰라. 저는 모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들면 여러분이 서울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려고 같은 동업자로 여기 모이는 것입니다. 제가 노무현 씨 참 좋아하는데 물론 애타까지 돌아가는데 노무현 씨가 안희정이나 이런 애들 놓고 뭐라고 하잖아요. 동업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가 보기엔 좀 현찮게 하잖아요. 동업자들 때문에 그런 동업자들 때문에. 그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동업자들이 꼼짝 못해 지금. 내가 표 찍어줬다고 그래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선동 의원이나 먼저 가졌던 김충환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동업자가 돼가지고 서울시장 반드시 만들 수 있을 때 저는 자신합니다. 왜 자신하냐면 제가 이제 이벤트 창시자인데 A, B, C 원리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A는 뭐냐면 B는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삼성도 비즈니스고 우리 김충환 의원도 비즈니스고 김선동 의원도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은 클라이언트 고객을 설득해야 되는데 서울에 800만 사람들은 안 믿어 저 사람 말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런 태도라 그래. 우리가 A 역할을 하면 A 역할. 저 조다로 굉장히 지랄 맞은 사람이고요. 나보다 개새끼 18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놈이 김선도 괜찮다 그러면 그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RT 21만 중에 RT 2,500명 있는데 동기 중에서 조다로 개새끼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도 그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그러니까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야 조다로가 노재환 괜찮다니까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 김충환 의원이 저는 이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정말 괜찮고요. 이따 오신 분들 하나씩 사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우리 홍순자 우리 임시 총무님한테 갖다 맡길 테니까 하나씩 사세요. 15,000원짜리 10,000원 사서 주셔도 돼요. 우리 김선동 의원도 하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너지가 생길 거예요. 광고쟁이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좀 하나씩. 오늘 굉장히 전략적인 말씀하셨어요. 4명이 뜨는데 몇 번 1등하냐? 2번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광고를 했는데 전 2등을 늘 1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럭키음성 2등 할 때, 삼성을 대칠 때 제가 4등 할 때 2등으로 만들었거든요. 삼성 때려잡았어요. 대웅객이라는 회사, 꼴찌하던 회사 제가 1년 만에 2등을 만들었는데 광고계에 어떤 게 있냐면 옛날에 본 자동차 빌려주는 데 있잖아요. 렌트카 하는 회사가 있는데 허츠라는 렌트카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굉장히 커. 그러니까 다 독점한 거야. 그 금성사가 다 저 옛날에 테레비 독점했듯이 독점하고 있을 때 삼성이 뛰어든 거거든요. 삼성이 2등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그때 당시 렌트카에서 미국이 렌트카가 잘 돼요. 왜냐면 땅이 넓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렌트카가 굉장히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렌터카 회사가 15개가 있었어요. 근데 ABC라는 회사가 우리가 2등이다 그래서 갑자기 실제로 2등은 아니었어요. 남들은 2등이 모르니까 2등 ABC 넘버 2 그랬어요. 우리는 2등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등은 헛치야. 그래 우리 2등이야. 왜냐? 근데 1등은 문제가 있어. 우리는 1등을 때려잡으려고 대단히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회사 사람들이 ABC가 결국 이겼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 1번하고 2번이 싸움이 됩니다. 1번은 문재인이 지적하는 사람이 되고 2번은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2등 합니다. 우리 같은 힘을 합쳐줘서 A 역할을 해준 한번 A. 비즈니스맨 말을 클라이언트 국민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렇다더라. 조다로 여러분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 최원희 선배님이 저거 내가 아는데 한 45년 돼 대단해. 그러면 믿어준단 말이죠. 저는 오늘 오신 두 분 정말 신뢰할 수 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제가 같은 지역에서 3, 40년 같이 살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선동 의원님은 제가 그 유정복 비서실장 밑에서 일할 때부터 너무너무 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추선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제 본인이 훌륭하긴 하지만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A 역할을 해서 야 그거 뭐 박그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김선동이나 하고 우리가 얘기해 준다면 됩니다. 그래서 A 역할,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면 제가 언론도 내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더군다나 김선동님 지난번에 오셔서 하루 종일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학교의 동기잖아. 동기니까 여러분이 같은 멤버로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선동 의원이나 김충환 의원이나 다 개인적으로 존경합니다. 그 문제는 선의의 경쟁을 해서 한쪽으로 몰아주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기적이네 기적. 3개월만 하면 됩니다. 3개월. 탁탁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오늘 ABC의 넘버 2 정신을 가지고 트라이 하더 하겠다는 우리 김선동 의원님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전화도 받고 또 사인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을 한 권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벤트 스쿨을 연 이후로 이벤트 돌풍을 일으키고 한 번도 책을 공짜로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18,000원짜리인데 3만원, 30만원을 받고 파는데 제가 꼭 주고 싶은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목포에서 온 그래서 박현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선거를 도와주면 100만 표 데려올 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장 선거는 800만 중에서 지난번 박원순이 220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문수가 120만 정도 했고 안철수가 80만 했습니다. 이번에 250만 표면 이길 수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100만 표씩을 하면 우리 25명이 나눠 10만씩 해서 25명을 군바이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전략적인 두뇌를 갖고 있고 이벤트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안 주는 책을 현수에게 주겠습니다. 그 박수.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제 아들, 막내 아들. 오늘 좋은 선생님들 얘기 듣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좋은 그 느낌이나 소감을 해주십니다. 박현수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목포에서 6시에 일어나서 여기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딱 맞춰서 왔는데도 지하철을 한 번만 딜레이 되면 여기가 5분 딱 늦더라고요. 그래서 5분이 늦어서 항상 5분 일찍 오고 싶은데 그게 너무 아쉽고, 사실은 차 때문에 안 되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기회만 있다면 항상 30분씩 일찍 와서 세팅도 도와드리고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이 조다로 교수님께 좀 죄송한 면이 있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 중에 김선동 의원님께서 해주신 그 딱지 얘기가 정말 감명이 깊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문제집을 사면 2만 원짜리 문제집을 사면 2,000원이라는 할인 쿠폰을 줬습니다. 근데 그걸 아까 말씀하신 비공개하신 전략적인 가위바위보 방법으로 동포를 만들어서 저희 학생이 300명인데 그러면 2만 원씩 구매하면 600만 원인데 제가 혼자서 그 쿠폰을 400만 원을 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앞에서 400만 원을 바꾸러 갔더니 40만 원으로 바꾸는 건데, 언제 올지 너만 기다렸다. 너가 우리 쿠폰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해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학교 앞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조다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ABC 이론 같은 경우에, 그리고 2위 이론 같은 경우에 제가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아하고 모티브를 많이 받는 방법이라서 그게 쏙쏙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라든가 더 연륜이 있으신 분들한테 경험으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빨리 성장을 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한테 이 책을 선물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 주변에 제일 친한 동기들이 이벤트로 창업을 해서 같이 이벤트를 운영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조다로 교수님 혹시 알고 계시냐? 알고 있냐?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책을 알고 있다. 자기네들이 읽었고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꼭 한자 한자 제가 외워서 나중에 와서 테스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앞으로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너무 제가 우리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장교 출신이라서 대통령이 하는 게 국방 외교 내치랍니다. 박근혜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안철수는 주상한 어떤 자식입니다. 문재인은 공수부대 쫄병인데 빨갱이 박전수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심합니다. 저는 김선동 의원 같은 분이 서울시장 하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족한 부분은 이따 만나서 시간하면서 확인하시고 같은 통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만난 어린아이 중에서 우리 딸보다 훨씬 어려요. 전화 통화하면 딱 하자마자 우리 내가 모든 걸 주겠다고 해서 우리 박현수 큰 박수 한번 주시죠. 진짜 똑똑합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명박 때부터 하려고 한 것이 저출산 고령화였는데 실패했습니다. 박근혜도 실패했습니다. 우리 서울시장이 해야 될 일이 국방과 외교는 흥룡강성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치인데 고령화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한테 재능기부 협동조합을 맡겼습니다. 재능기부 협동조합을 저 청년이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법인 설립할 것입니다. 여기 노년신문 사장님도 계시니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같은 사람을 베이비 부머스라고 합니다. 미국은 1945년 해방 이후를 베이비 부머스라고 우리는 1950년부터 53년까지 6.25 동란이 있어서 53년에 전쟁이 끝나서 54년에 섹스에서 만든 아이들 55년생부터 베이비 부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산하지원에서 일부러 틀어 막았어요. 우리 예비군을 가면 있잖아요. 정관수들하고 콜라 주고 집에 가라고 그래. 어렸을 때 제가 보건소에서 나와갖고 국민학교 때 보니까 피임하는 방법을 언니들이 가르치더라고요. 모르는데 다 들어봤어요. 스펀지를 갖다 막으라는 거야. 스펀지법, 뱃살이법, 젤리 같은 거서 틀어 막는 거야. 콘돔 끼고. 그래서 사람들이 왕창 죽었어요. 그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을 베이비 부머스 612만 명이 있습니다. 1년에 50만 명씩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제가 재능기부 협동조합에 가입시킬 것입니다. 10만 명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저 선수한테 시키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500명 단위로 해서 삼성이를 내년 은퇴할 사람들 모아서 500명 단위로 해서 연은기 같은 사람 시켜가지고 인생 2막 강좌를 하고 재능기부의 중요성을 선배들이 얘기하고 재능기부를 받을 거예요. 5만 원씩 신사임당 하나씩만 받을 거거든요. 그럼 500명은 2,500만원씩 생깁니다. 500명씩 하루에 2번 말로 1,000명씩 일주일에 4,000명씩 막 올 거예요. 아주 자신 있습니다. 저희 돈이 생기면 그걸 갖고 이웃돕기를 10% 쓰고 청년들이 운영하도록 일자리 창출할 것입니다. 그리고 30%는 운영비로 쓰고 나머지 30%는 공유로 나눠줄 것입니다. 저희 10원 한 장 안 가질 것입니다. 서울에 협동조합 만드는 거예요. 이틀이면 끝납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실은 은행신문도 제가 몇 번 갔었고 했었습니다. 은행신문 건물도 있고 하거든요. 어쨌든 그 일을 저 아우한테 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문화입니다. 다문화. 오늘 김선동 의원님께서 탈북자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다문화가 240만 정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10년만 가면 기독교 문 닫아야 됩니다. 현재 40만이 이슬람교도가 있습니다. 10년이 되면 다문화 가족이 1,0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슬람교도가 100만 명이면 기독교 잡는 하루아침에 잡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은 9.11 테러하는 날 의정부역 광장에 가면 3,000명 4,000명 모여 와! 아주 환장합니다. 9.11 날 가보세요. 이슬람교도 와서 얼마나 행패를 부리는지 보시라고. 국제광장에 가보시면 합니다. 소름을 돋지. 그 다음 카바 메카를 향해서 카바 시장에서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슬람 이길 수 있습니까? 농촌에다 피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문제, 다문화 해결. 세 번째 문화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이 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 대통령은 2020년 대통령 제가 만들 것입니다. 저는 문정상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국방은 미국하고 하고 경제는 중국하고 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왜 좋아졌냐면 옆집에 고층 빌딩이 생겼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중국이 바로 공산당은 그 장사하는 갑자기 장수권이 되어서 13억의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가서 팔아먹어야 됩니까? 서해안에다가 500만 도시를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13억을 상대로 장사하면 60억 인구를 갖다가 그 장사하라는 겁니다. 보부상촌을 만들 계획입니다. 현대가 3천만 평이 있는데 1,000만 평 내놓겠답니다. 500만 금방 만들면 돼요. 국가 돈으로 만들어서 국가 돈으로 호텔을 줘서 30만 원 받을 거 5만 원만 받아. 몇 터져? 모든 기획을 제가
20년 전에 다 만들어놨어요. 내포 인물 세계화 재단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나이 6살은 양성주도 내 말 잘 듣기로 했습니다. 저는 충청도가 단합할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는 부경벨트를 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몰고 제가 조경타고 얘기 다 했습니다. 그 충청도 다 단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몇 번 갖고 전 성당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장사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정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생을 살리려면 서울시장을 새롭게 만들어서 같이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업자로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 몇 분 중요한 걸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는데 이따가 인사말 해주실 때 우리 노재환 노년신문 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시죠. 훌륭하다. 앞으로 연세대학교 밖을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선배이신데 김태수 목사님이십니다. 큰 박수 한번 치고. 저분이 목회를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우연히 오래전에 목사님들한테 특강을 하려고 해서 제가 지도자의 사명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만나게 됐는데 시를 잘 쓰셔서 시를 좀 하셔라. 그래서 시를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재천 시인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향토노래 창답단의 그 작사분과의 책임자이시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형님 최원일 선배님 소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전라도 광주인데 저분의 선조가 아주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자꾸 5.18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갖고 되지 않아. 그 얼마나 가져가겠어 그것까지. 광주 불쌍합니다. 광주는 호텔도 없고 백화점 하나도 없어요. 그것 좀 받아 먹으라고 내버려 둬요. 광주를 살리는 길은 광주 일고에 위대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을 조명해서 광주 학생운동을 조명하면 5.18은 수들어갑니다. 그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분의 조상이 운인 송홍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광주 일고에서 광주 일고 이번에 장관에 10몇 명 다 헤쳐먹었죠, 그죠? 그 해먹었어요.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광주 일고 다 광주 일고 장관이 10몇 명 나왔어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져가겠어 끝까지. 좀 내버려줘요. 가져가라고 그래요. 5.18 가서 좀 인사도 해주고 좀 잘못했다고 해봐요. 괜찮아. 저는 김정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싸워갖고 될 게 뭐 있습니까? 북한 좀 퍼주면 안 됩니까? 저는 관점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우파라기보다는 민족파입니다. 민족파. 민족을 살려야죠. 아까 김선동님 그랬잖아요. 북한에 보기에는 주는 놈이 좋지 안 주는 놈 좋겠어요. 여러분 역사적인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이제 위대해졌습니다. 아주 위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남한이 이깁니다. 내년에 김정은이 죽습니다. 제가 5년 전에 김정은 죽는데 작년에 난리가 나서 김정은 죽는다더니 안 죽는데 죽었다 안 죽었어. 이게 신기가 좀 있긴 있나 봐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는 박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 소개로 오셨습니다.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셨죠, 사장님? 네, 박우남 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다음 그 계신 분은 황정원 사장님인데 제가 늘 모시고 다닙니다. 황정원 사장님. 건실하게 잘 사는 분이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옛날에 꽃집하다 지금 비즈니스 합니다. 지난번 1박 2일 워크숍도 가서 저랑 사진도 이쁘게 찍었어요. 좋은 집에서. 아까 소개했던 그 김선동 의원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고 굉장히 제가 반가웠는데 라이언스 총재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엄태효 총재님 오셨습니다. HR이라는 그룹의 회장을 하고 계시고 부동산 쪽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김길만 선배님 오셔서 너무 좋은데 제가 실은 김정배 총장하고
단군학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상고사를 연구하는 단군학회를 제가 윤내현 씨하고 김정배 씨하고 우리 홍성의 예산의 홍범주 교수랑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정배 선배가 고대 총장하던 선배가 바로 뒤익인데 단군학회 회장을 하고 제가 섭외 담당 이사라고 최광식이가 저기 학술 담당을 했습니다. 문화부 담당을 했던 친구인데 그 상고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제가 많은 분들하고 해서 동북삼성도 돌아다니고 했는데 우연히 아주 귀한 분을 만났어요. 우리 김길만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저희 신촌문화학교 작년에 오픈할 때 오셔서 책을 2권 기증하시고 상고사에 아주 밝으신 분입니다. 선배님 경기도에서 오셨죠? 네. 멀리서 오신 김길만 선생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선동 위원장님 저기 그 서울시장 위원장이니까 잘 아실 텐데 서울시내 당협위원장 하신 분 중에서 또 대단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예. 장일 위원장의 부인 광고 전문가 강남식 대표님 오셨습니다. 강남식 대표님을 앞으로 저 여성 회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이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형님 장재설 형님 오셔서 잠깐 형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번에 그 10명이 수료하신 중에 한 분이신데 선배 발표를 잘해서 1등 하신 분이야. 그 혹덕집에 불났다고 혹시 아세요? 혹덕집에 불났다. 이분 아버지예요. 그리고 이분은 6.25 동란 때 아버지가 인민위원장을 했어요. 그래서 취업도 못하고 직장도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인민위원장 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냐면 이분이 인민위원장 할 때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장자들 형이 나중에 또 소개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그 제일 좋아하는 우리 동네 그 문화예술 회장 황대식 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노재환 대표님의 그 축사를 듣기 전에 전부 다 기독교만 하냐고 그러시는데 우리 그 불교 신자이고 우리 저랑 안지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 평택에서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제가 힐링센터 평택 힐링센터라는 이름을 저줬는데 아직까지 잘 운영하고 계시고 이번에 졸업생들을 10명의 대표인 반장이 되셨습니다. 반장님 메시지 1분만 좀 듣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불교 신자이신데 이상문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상문입니다. 여러분 가시려고? 덕분에 식사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그리고 세상이 특히 아까 김선정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 선이 굵고 바르게 살아가는 세상이 실록에 그 바르게 우리나라가 될 것 같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오늘 진짜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구나 우리 또 여기 제일 연소 연배가 낮으신데 잠깐만요. 박현수 사장님, 김정도의 소장님 모집한 식사.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박현수 사장님 오늘 책도 선물 받으시고 그러시는데 진짜 앞으로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저는 우리 조다로 원장님이 이렇게 그 인재를 반갑게 귀하게 이렇게 한 거 처음 봤어요. 20년 동안. 근데 진짜 귀한 일 하실 것 같으니까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대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 오신 좋은 분들이 또 우리 모임을 빛나게 해주셔서 또 덕분입니다. 하여튼 저는 덕분 철학으로 이 세상을 밝게 하는데 저도 앞장서려고 덕분입니다를 많이 하고 삽니다. 하여튼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좋은 시간 돼서 감사합니다. 평택 힐링스쿨의 덕분스쿨 원장이신 이삼루 원장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해서 유튜브도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 이삼루 사장님 큰 박수 쳐주십시오. 오늘 12시 반에 이 모임이 끝나면 우리 벌떼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오늘 제가 2만 원씩을 받다가 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그 식당에서 가신 분은 본인 식비를 만 원씩을 더 내는 것도 하고, 왜냐면 오셨다 가는 분들이 계셔서 불공평한 것 같아서. 노래하시겠습니다. 다시 교과서 들으시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We are heading 손을 맞잡는다 치시면 시작. We are heading. We are heading.